한국에서 살자고? 진짜 제정신이야. 여기 미국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업무 때문에 평생을 세계 곳곳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한국으로 발령받게 됐고 무시했던 한국의 실체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감정을 추스지 못하고 가족들에게까지 소치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대형 제조 회사에서 일하며 평생 세계 곳곳을 여행했죠. 20대부터 10개의 다른 나라에서 살았답니다. 런던에서 공부하고 파리, 스톡홀름, 방콕, 싱가포르, 도쿄 등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젊었을 때는 모든 나라에 좋은 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파리에는 아름다운 박물관과 귀여운 카페가 있지만 일상생활은 힘들었죠. 관공서는 친절하지 않고 밤길은 무서웠으며 소매치기가 어디에나 있었어요. 독일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지만 그 외에 소비 시간이 너무 길었죠. 소포 배달은 일주일이 걸렸고 인터넷 설치는 2주나 걸렸죠. 계약 체결? 한 달이나 걸렸어요. 방콕은 날씨가 좋고 물가가 저렴했지만 출근길은 악몽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거리는 물에 잠기고 전원은 항상 나갔어요. 한국인 친구가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당일에 처리되라고 말한 날이 기억납니다. 그저 웃으며 그래, 맞아. 어떤 나라도 그렇게 급하게 일하지 않아라고 대답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고 문화적 장벽이 클 거라 예상했죠. 도쿄에 살 때는 언어와 사람들의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서울로 발령을 받았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답니다. 제 태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였죠. 이 한 번의 한국행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낯선 곳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잘 조직되어 보였어요. 공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죠. 직원들은 빠르고 정중했어요. 유럽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미 기분이 좋아졌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었고 화면에는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표시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하고 잘 연결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고 거리는 쓰레기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아직 겪어보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러 갔지만 카운터에서 직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잠시 혼란스러웠다가 셀프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30초 만에 구매를 마쳤어요. 그날 저녁 카카오 택시라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쿠팡 로켓 배송이라는 배달 서비스를 통해 몇 가지 물건을 주문했죠.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주문한 모든 것이 이미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답니다. 이것은 단지 빠른 것이 아니라 마치 미래의 도시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병원을 방문해야 했는데 한국어를 할 수 없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번역기 하나로 등록부터 의사진료, 처방까지 단 40분 만에 마쳤어요. 의료비는 미국에 비해 너무 저렴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후에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는 회의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시작되고 문서는 컴퓨터로 즉시 공유되었으며 동료들은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과 개인적인 유대를 쌓는 것 모두에 신경을 썼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과 우정이 실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의 회식 문화도 놀라웠습니다. 서구 국가의 형식적이고 지루한 모임과 달리 이 저녁 식사는 진정한 팀 결속력을 느끼게 했죠. 팀장이 술을 따르며 존,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정말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누군가가 제 책상에 숙취해소제를 놓아두었더군요. 정말 감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어요. 거리에서는 삼성페이로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요금, 약국에서의 약, 레스토랑 계산서까지 모든 것이었죠. 음식 배달 앱은 늦은 밤에도 50개 이상의 음식점이 열려 있었고 음식은 평균적으로 약 30분 안에 도착했어요. 이게 마법인가? 어느 날 밤 큰 소리로 궁금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우산 없이 발이 묶였을 때 지하철역에 비닐 우산 스탠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완전히 무료로 빌리고 다른 역에서 반납할 수 있었죠. 누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냈을까요? 서울에서 단 일주일 만에 이 도시가 내가 살았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잘, 그리고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나의 전체적인 생각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내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불편함들은 실제로는 전혀 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익숙해져 있었을 뿐이었죠. 그날부터 매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할 수 있구나. 더 많이 웃게 되었답니다. 더 당당하게 걷고 매일 새로운 날에 설레었어요. 다음에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삶이 실제로 얼마나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세계를 여행한 모든 그 세월 동안 한국과 같은 경험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하나씩 편리함으로 완전히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정확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느꼈답니다. 한국에서의 첫 달, 모든 것을 바꿔놓은 긴급 상황이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미국 본사에서 온 긴급 이메일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요한 파일이 즉시 필요했지만 노트북은 집에 있었죠.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이건 재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PC방이라는 간판을 발견했답니다. 한국인들이 인터넷 카페를 부르는 말이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른 채 긴장하며 들어갔어요. 와, 그곳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집에 있는 TV보다 큰 화면을 가진 최고급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인터넷은 너무 빨라서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것이 슬로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죠. 가장 좋은 점? 하루 24시간 열려 있었답니다. 자리에 앉아 업무용 계정에 로그인하고 30분 만에 모든 것을 끝냈어요. 일하는 동안 화면의 버튼을 눌러 음료를 주문했더니 누군가 바로 제 책상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사에게 파일을 보냈을 때 그는 제가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 믿을 수 없어 했죠. 존, 당신 마법사라도 돼요? 라고 깜짝 놀라며 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여유롭게 타이핑했답니다. 아니요, 그냥 한국에 있을 뿐이에요. 이곳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마법을 부릴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챘어요. 처음에 감동받았던 이 모든 놀라운 한국의 시스템들이 이제는 필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들 없이는 실제로 불안함을 느꼈죠. 더 이상 예전 방식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와, 이게 정말 작동하네. 와, 말도 안 돼, 이것도 작동한다고? 같은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왜 이 패키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이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배송을 일주일이나 기다리면서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어느 날 밤, 저는 밤 11시까지 늦게 일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따뜻한 국물이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나 편의점 샌드위치 정도가 유일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휴대폰의 음식 배달 앱을 확인했더니 24시간 국물 요리를 배달하는 식당을 찾았답니다. 30분 후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국은 여전히 따뜻했고 작은 밥 용기도 있었죠. 숟가락을 집어들기도 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누가 한밤중에 뜨거운 국물을 배달하나요? 한국은 단지 편리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마음을 읽고 내가 깨닫기도 전에 정확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한국 겨울도 놀라웠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겨울이 위험한 얼음길과 며칠 동안 치워지지 않는 도로를 의미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면 아파트 단지에 완벽하게 제설된 길이 있었죠. 지하철 입구 계단에는 눈을 자동으로 녹이는 특별한 난방 시스템이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인이 제설 전담팀이 있다고 말했을 때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명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제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본 적 없는 최고의 대중교통이었어요. 항상 정시에 도착했고 조용하고 깨끗하며 안전했죠. 역에는 열차 문이 정확히 어디에서 열릴지 보여주는 명확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유리문도 있었어요. 모든 열차에는 실시간 정보 화면, 완벽한 온도 조절, 무료 와이파이, 심지어 휴대폰 충전 포트까지 있었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역사적이지만 오래되고 고장이 잦았어요. 심지어 불편하기도 했죠. 파리 메트로는 아름다운 예술이 있지만 더럽고 냄새가 났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솔직히 밤에는 약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일부 역에는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주는 공기질 모니터링 디스플레이까지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음식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힘들어했지만 점차 그 복잡한 맛에 중독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했죠. 삼겹살,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비빔밥 등이요. 가장 좋았던 것은 한국 식사의 반찬이라고 불리는 작은 사이드 디시가 많이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접시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음식과 대화를 더 연결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공유했답니다. 저는 단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각 식사가 작은 모험처럼 느껴져서 식사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누군가와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편 윌슨과 아들 마이클이 그리웠어요. 영상통화에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지만 화면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놀라운 것들을 담아낼 수 없었죠. 너희는 이곳을 직접 와서 봐야 해 라고 매 통화마다 말했어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거든. 마침내 3개월 후 가족이 합류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청소하고 그들의 도착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동시에 긴장되었어요. 그들도 제가 본 방식으로 한국을 볼까요? 제가 이곳에 왜 사랑에 빠졌는지 이해할까요? 공항 도착장에 서서 그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 문을 통해 걸어 나왔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제 삶이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았어요. 이 나라는 이미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했답니다. 공항 게이트를 통해 사라와 마이클이 걸어오는 순간 달려가 그들을 안았어요. 3달 동안 떨어져 있다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다른 여행객들이 우리 주변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죠. 엄마, 냄새가 달라요. 마이클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다르니? 라고 웃으며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 음식 냄새 같아요. 윌슨이 미소 지었죠. 당신도 달라 보여요. 더 행복해 보여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창 밖을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서울의 밤은 눈이 부시게 빛이 났고 반짝거렸어요. 꼭 파티를 하는 것 같았죠. 어두운 하늘 배경으로 다채로운 간판과 높게 솟은 건물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죠. 너무 깨끗해. 윌슨이 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어요. 정말 깨끗해.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 다른 것들을 보면 더 놀랄 거야. 마치 제가 직접 이 놀라운 도시를 건설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은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니며 탐험했고 윌슨은 부엌을 확인했어요. 존, 왜 바닥이 따뜻해요? 거실 바닥에 맨발로 서서 물었죠. 온돌이라고 해요. 바닥 난방이죠.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 있어요. 설명했습니다. 겨울에 더 이상 발이 차갑지 않아요. 윌슨은 따뜻한 바닥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웃었어요. 우리 집은 겨울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양말을 2켤레나 신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처음으로 한국 초등학교에 갔어요. 그가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할까 걱정했지만 그날 오후 그를 데리러 갔을 때 그는 커다란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왔답니다. 엄마, 엄마, 학교 점심이 진짜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어요. 그가 위아래로 뛰며 소리쳤어요. 위에 채소와 고기가 있는 밥그릇이 있었고 디저트로 과일이 있었는데 모두 따뜻하고 신선했어요. 미국 학교 급식에서 본 슬프고 차가운 샌드위치와 냉동 피자 조각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흥분하는 것도 당연했죠. 그건 비빔밥이라고 해 그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요리 중 하나야. 영양소도 아주 풍부하단다. 저녁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그가 물었죠. 윌슨의 첫 번째 큰 놀라움은 며칠 후에 왔어요. 그는 긴 비행으로 인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기에 근처 정형외과로 데려갔습니다. 외국에서 의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 긴장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어요. 예약 없이 걸어 들어갔죠. 90분 이내에 윌슨은 등록을 마치고 의사를 만나고 엑스레이를 찍고 같은 건물에서 물리치료까지 받았답니다. 그게 얼마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면서 물었어요. 청구서가 $20도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농담이겠죠. 그가 말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의 반응에 웃으면서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라고 대답했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에서는 예약만 잡는데도 몇 주가 걸리고 치료는 몇 달이 걸릴 거예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답니다. 사라, 당신이 은퇴하면 여기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가족으로서 우리는 함께 한국 문화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큰 모험은 경복궁 방문이었습니다. 한복이라는 전통 한국 의상을 대여했죠. 마이클은 밝은 파란색과 노란색을, 윌슨은 단정하고 무게감 있는 파란색과 보라색 의상을, 저는 밝은 분홍색 한복을 입었답니다. 이 전통 의상을 입고 600년 된 궁전을 걷는 것은 마법 같았어요. 다채롭게 칠해진 디자인의 고대 목조 건물을 지나갈 때 가이드가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궁전 담장 너머로 이 역사적인 보물 바로 뒤에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마치 두 개의 다른 시간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마이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미국으로 꼭 돌아가야 해요? 윌슨과 저는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저는 조용히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첫 봄은 또 다른 아름다운 놀라움을 가져왔어요. 벚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여의도 윤중로를 따라 걸으며 보냈는데 그곳에서 나무들이 우리 위에 분홍색과 흰색 꽃들의 터널을 만들었답니다. 걸을 때 꽃잎들이 눈처럼 우리 주변에 떨어졌어요. 마치 동화 속을 걷는 것 같아요. 윌슨이 손에 꽃잎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길거리 음식을 먹고 함께 하루를 즐기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축하하는 것 같았죠. 집에서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꽃이 피는 것처럼 단순하고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모이는 것이었어요. 그 여름 우리는 한강공원을 발견했답니다. 자전거를 빌려 강가 길을 따라 타고 더울 때는 야외 물놀이 공원에서 놀고 가족들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공원의 자리까지 치킨 배달을 주문하는 야간 피크닉에 합류했어요. 공원에 음식 배달을 받을 수 있다고? 윌슨이 처음 그것을 봤을 때 놀라움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어디든지 배달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우리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며 다채로운 가을 단풍을 보았죠. 마이클은 빨갛고 주황색 단풍잎을 모아 보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공책 페이지 사이에 넣었답니다. 겨울은 새로운 발견을 가져왔어요. 눈부시게 밝혀진 명동의 쇼핑거리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 달콤한 팥소가 들어가 장갑을 통해 손을 따뜻하게 할 만큼 뜨거운 물고기 모양의 과자였죠. 한국은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이 나라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윌슨은 빠르게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영어를 사용하는 미용실과 운동센터를 발견하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요리 수업에 등록했죠. 이제는 그저 방문이 아니라 그는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거실에 들어갔더니 그가 한국의 놀라운 배송 서비스인 쿠팡에서 온라인 쇼핑 카트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이 말했던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답니다. 여기서 살아보니 알겠어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나라예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 가족이 제가 본 것을 이렇게 빨리 보고 느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한국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마법을 부렸죠. 마이클은 우리 둘보다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고 뿌듯했어요. 그는 일주일에 3번 태권도를 연습했고 이미 노란 띠를 땄답니다. 그의 선생님은 그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저요? 매일 아침 일하기 전에 한국어 어학원에서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한글이라고 불리는 한국어 알파벳은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어요. 이제는 음식을 주문하고 길을 묻고 이웃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한국 생활 방식을 완전히 흡수했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일부 식사는 바닥에 앉아서 하고 온돌 바닥에서 요라고 불리는 특별한 바닥 매트리스에서 자는 것까지. 이러한 변화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안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여자가 밤에 혼자 외출할 때 계속 걱정했죠. 여기서는 어느 누구든 늦은 영화를 보러 가고 걸어서 집에 오거나 지하철을 타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있었고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편했어요. 4년이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지나갔어요. 서울을 떠나야 했던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 중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거리와 건물들을 기억에 담았죠. 윌슨은 마치 도시를 자신의 기기에 담아 가져갈 수 있다는 듯이 휴대폰으로 서울 사진들을 찍으면서
그의 폰에 저장했어요. 저는 침착해 보이려 했지만 목이 메었답니다. 운전기사는 우리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회사 업무는 영원할 수 없었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것뿐이었죠. 하지만 어쩐지 2, 4년 동안 이곳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해외 발령지가 아니라 우리의 집이 되었어요. 귀국 비행은 충분히 편안했지만 미국에 착륙했을 때 이상한 괴리감을 느꼈답니다. 공항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줄은 길었고 직원들은 불평이 많아 보였으며 짐을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죠. 밖에서는 택시를 잡기 위해 30분 이상 기다렸습니다. 거리는 더럽게 보였고 건물들은 낡아 보였으며 모든 것이 슬로모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귀국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남겨둔 모든 작은 편리함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아파트 건물의 택배 보관함, 항상 정시에 운행하는 지하철, 언제든지 어디든지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안전함까지. 미국으로 돌아온 지 2달 후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윌슨이 어느 아침 식사 시간에 가장 잘 표현했답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지 다른 나라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줬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살았던 모든 나라에는 각자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아름다운 예술이, 독일에는 훌륭한 조직력이, 일본에는 놀라운 정밀함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나라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빠르면서도 질서 있고 안전하면서도 흥미로웠으며 하이테크면서도 정이 가득했죠. 그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나라였답니다. 물론 한국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교와 직장을 위한 경쟁은 치열했고 서울의 주택은 비쌌으며 특정 경로를 따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나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삶의 질이 너무 좋아서 이러한 어려움도 감수할 만하다는 것이었어요. 귀국 한 달 후 윌슨이 퇴근해서 집에 오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라, 그는 평소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보는 것을 고려해 볼까요? 그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이민 요건과 비자 옵션을 조사하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 영주권과 부동산 소유에는 특정 제한이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의 미래 생활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서의 아침 커피, 한강을 따라 오후 산책, 그리고 배달 음식과 가족 시간으로 가득한 저녁이요. 주말에는 서울숲, 예술적인 동네인 홍대, 역사적인 익선동, 유행하는 연남동을 탐험할 수 있었죠.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 윌슨이 저에게 한국에 대해 확실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대답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방문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매일 하는 것처럼 커피를 만들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창 밖 미국 동네를 바라보며 그 익숙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이 그리워요. 그곳의 효율성, 안전함, 따뜻한 모든 것이 제 삶의 기준을 영원히 바꿔놓았답니다. 우리는 돌아가기 위한 5년 계획을 시작했어요. 저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고 윌슨은 취업 기회를 조사하고 있으며 마이클은 한국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죠. 어제 우리는 거실에 가장 좋아하는 서울 사진을 걸었습니다. 밤의 도시 하늘 배경으로 불이 켜진 남산타워요. 아래에는 3개의 한국어 단어가 있는 간단한 표지를 추가했어요. 우리의 약속. 언젠가 우리는 한국의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단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해서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